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와우!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사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나름 자기 소개를 하는 게 좋겠죠? 우선 명쌤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짤막하게 소개를 할게요. 명쌤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명랑한 사회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거예요.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가리켜요.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더 신나고 재미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대요. 그런 사회 공부 명랑하게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명랑한 사회쌤과 함께 어떤 교재로 사회 공부를 하는지 짤막하게 교재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교재 100점 맞는 사회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왕이면 학교 시험에서도 100점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한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교재예요. 수업 전에 항상 교재 잘 챙기고 수업에 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100점 맞는 사회 선생님과 열심히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 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새로운 사회 이야기를 지금 나눌 거잖아요. 첫 번째 단어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살기 좋은 우리 국토라는 게 첫 번째 대단원의 제목이에요. 그 속에는요, 소중한 우리 국토, 아름다운 우리 국토, 변화하는 우리 국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사회 시간이니만큼 소중한 우리 국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명쌤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한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부터 보고 올까요? 야, 지구본은 왜 꺼낸 거야? 우리나라의 위치를 찾아볼 거거든. 동경 124도에서 132도, 북위 33도에서 43도. 여기가 우리나라의 위치야.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다고. 우리나라가 너무 작아 보이는걸? 어이 친구,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 게다가 용맹한 호랑이의 모습이잖아. 자, 우리 친구들 생각이 좀 열렸나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소중한 우리 국토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국토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도대체 국토는 뭔가요? 궁금해할 것 같아요. 국토, 정확하게 뜻부터 알고 출발해야 되겠죠? 국토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래요. 대를 이어서 살아간다고? 할아버지도 사셨고, 아버지도 사셨고, 나도 살고 있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도 그러한 삶의 터전을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온 바로 삶의 터전을 우리 국토라고 부르는구나. 바로 국토가 없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국토가 있어야지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토는 소중한 것이야. 그래서 제목이 소중한 우리 국토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우리 국토는 어떤 모습일지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도를 통해서 우리 국토의 모습이 어떠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할아버지도 여기 사셨고요. 아버지도 여기 살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여기 살고 계신 거 맞죠? 쌤도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토의 모습이 이러한데요. 자, 조금 어렵게 방위로 우리 국토의 모습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방위로 국토의 모습을 설명한다는 건 동서는 어떻고 남북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이라는 방위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해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겼죠. 그에 비해서 동서는 짧아. 이게 우리 국토의 대표적인 모습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 남북의 길이는 길고 동서의 길이는 짧다. 가장 쉽게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국토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북쪽은 육지로 이렇게 대륙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나머지는 다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이 바다 쪽으로 나와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우리 국토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팔이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팔에 해당하는 육지는 바다 쪽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땅인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서쪽과 남쪽에는 섬이 많고 서쪽과 남쪽 해안이 복잡한 느낌을 줘요. 서쪽에 섬들이 조그맣게, 남쪽에도 섬들이 조그맣게, 그에 비해서 동쪽은 울릉도, 독도, 유명한 섬 몇 개만 있을 뿐 많은 섬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쪽과 남쪽에는 섬이 많고 해안선이 좀 더 복잡한 모습이 우리 국토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우리 국토의 모습을요, 호랑이로 그려놓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호랑이와 우리 국토의 모습 진짜 많이 닮지 않았나요? 호랑이의 기운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요, 우리 국토의 위치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국토가 어디 있을까? 세계 지도를 쫙 펼쳐봤습니다. 찾아보세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자, 선생님이 여기에 우리 국토의 위치를 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전 세계 중에서 여기에 있어요 라는 식으로 세계 지도가 있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지만 세계 지도가 없을 땐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국토는 아시아 대륙, 요렇게가 아시아라고 불려지는 땅덩어리예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대한민국이 어디쯤 위치해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우리나라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안 게임이 열린 적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떠한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이시죠? 그 주변에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갔더니 러시아도 있어요. 요거 모르는 친구들이 꽤 되더라고요. 러시아도 북쪽에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걸어서 바로 이렇게 인접해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안쪽으로는 몽골이라는 나라도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을 딱 맞닿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가면은 몽골도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접해 두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가까이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다. 더불어서 몽골도 조금 안쪽에 들어가면은 만날 수 있는 나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요, 지도를 통해서 우리 국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대강 했어요. 다시 한번 글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나라들이 있었죠? 맞아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북쪽만 대륙과 붙어 있고요. 서쪽과 남쪽과 동쪽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생긴 땅을 반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반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반도가 세계 곳곳에는 엄청 많거든요. 그런 반도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반도마다 그 반도만의 독특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이 반도의 이름이 한반도야 라고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워낙에 반도 국가이다 보니까 바다로도 진출하기에 유리하고 대륙으로도 진출하기에 유리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위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문화 및 물자 등을 교류하며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대륙으로도 진출하기 유리하고 해양으로도 진출하기 유리하구나. 여러 나라와 교류하기에
유리하구나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국토의 모습과 위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도 넘어가 보려고요.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지구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구본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구본이 뭔지 요것부터 알아야 될 텐데요. 지금 뚝 하고 떨어진 사진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는 엄청 커요. 지구를 선생님이 조금 작게 촬영해 놓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지구본이 아니라 실제 지구본은요. 저렇게 둥글고 커다랗게 생긴 지구를 작게 줄여놓은 모형을 가리켜요. 지구랑 똑 닮았어. 근데 지구는 엄청 크다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지구를 작게 줄여놓은 모형인 지구본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지구본에 그어져 있는 선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선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조금 더 클로즈업된 모습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구본이나 세계 지도 같은 걸 잘 살펴보면요. 가로선이 쭉쭉쭉 가로선이니까 이렇게 그어야 되겠네요. 가로선이 쭉쭉쭉 이렇게 가로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세로선이 쭉쭉쭉쭉쭉 세로선이 이렇게 각각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져 있는 가로선과 세로선을 뭐라고 부르냐? 일단 세로선은 경선이라고 불러요. 경선의 요 생김새를 바탕으로 세로선이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가로로 그어놓은 선은 위선이라고 불러요. 위선을 쓸 때 이렇게 좀 길쭉하게 쓰면서 가로구나 가로구나 생김새로 좀 구분하면서 이해하도록 하셔요. 경선은 무슨 선? 세로선. 그에 비해서 위선은 가로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선이라는 건요. 기준이 어디냐면요. 본초좌우선이라는 게 기준이래요. 본초좌우선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지금 알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본초좌우선이라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쭉쭉쭉 일정한 간격대로 그어놓은 걸 경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가로선인 위선은 어디가 기준일까? 지구에서 가장 뚱뚱한 가운데 토막, 적도라고 불려집니다. 바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로 위아래 쭉쭉쭉 그어놓은 선을 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들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요 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렵게 위도, 경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위치를 나타낸다 라고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요건 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앞에서 본 지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구본을 가만히 보면은 세로선이 경선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럼 본초좌우선이라는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도 세로선이 그어져 있고 저쪽 편인 서쪽으로도 세로선이 쭉쭉쭉 그어져 있어요. 그럼 본초좌우선에서 그 옆에 그어져 있는 경선은 몇 도나 벌어져 있을까? 또 여기에도 또 새로운 경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본초좌우선에서 볼 때 몇 도나 벌어져서 그어진 경선일까? 각도라는 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경선마다마다. 그렇게 해서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경선이 몇 도 벌어져 있는지 계산해 놓은 걸 경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경도 어렵죠. 경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계산해 놓은 거야. 뭐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각 경선의 각도를 계산해 놓은 거야. 이렇게 짤막하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경도를 어떻게 표현하곤 하냐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는 건 동경 180도까지 나뉘어져 있고요. 반대편인 서쪽으로 가는 것도 180도까지 이렇게 경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경 180도, 서경 180도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게 경도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위선을 기준으로 하는 위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러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선이 가로선으로 그어져요 라고 설명했었죠. 똑같아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위선이 몇 도나 벌어져 있지? 몇 도나 벌어져 있지? 몇 도나 벌어져 있지? 각각의 각도가 다를 거잖아요. 이런 식의 각각의 위선이 몇 도나 벌어져 있는지를 계산해 놓은 걸 위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적도가 기준이니까 이만큼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도가 기준이 되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북위 90도까지 나뉘어져 있고요. 적도 아래 남쪽도 있단 말이에요. 지구열은. 지구가 둥글고 적도가 가운데 그어져 있기 때문에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위, 북위도 90도까지, 남위도 90도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도, 위도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까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몇 도라는 게 계산이 다 되어져 있다 보니까 바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경도로 따졌을 때는 동경 124도에서부터 쭉 132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위도로 위치를 표현하자면 북위 33도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43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해 줄 때 동경 124에서 132도에 있어요. 북위 33도에서 43도에 있어요. 라는 걸 설명을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 세계 지도라든지 지구본을 찾아서 그 위치를 찾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만 위선, 경선 또는 위도, 경도라는 걸 통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를 쉽게 찾기 위해서 이러한 걸 새로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 친구들은 다른 나라가 어디 있지? 다른 나라의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친구들 첫 시간인데 진짜 어려운 거 배워서 지금 아이고 머리 아파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경선, 경도, 위선, 위도 이런 식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동경 124, 132, 북위 33, 43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야. 요것만 잘 잡아두면 좋아요.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우리 국토의 모습과 위치에 대해서 공부한 개념 정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는요. 소중한 우리 국토 관련해서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국토야? 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국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한 나라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대요. 우리나라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국토야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국토에는요. 영토, 영해, 영공이 있다 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 단어들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나라 땅이야. 우리나라 바다야. 우리나라 하늘이야. 라는 식으로 땅과 바다와 하늘로 국토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영토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영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영공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지도를 보면요. 우리 영토야 라고 할 수 있는 북쪽 끝은 유원진이라는 곳이래요. 아, 여기가 가장 우리 국토의 끝이야. 우리 땅으로 따졌을 때 영토의 끝이야. 그러면 가장 남쪽은 어딜까? 남쪽. 선생님 보지 말고 지도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저기가 우리 영토의 가장 끝이 아닐까요? 남쪽 끝, 남쪽 끝. 어딜까? 마라도예요, 마라도. 마라도라고 하는 제주도보다 더 아래쪽에 작은 섬이 우리 영토의 바로 마지막 끝입니다. 자, 남쪽 끝이면 남쪽 끝. 마지막이라니까 좀 슬픈 느낌이 드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영토야라고 할 수 있는 동쪽 끝은 독도예요, 독도. 근데 독도가 여러분 서도와 동도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크게는 이루어져 있거든요. 두 개의 섬과 자그마한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섬을 묶어서 독도라고 부르는데 큰 서도와 동도 중에서 당연히 동쪽 끝이니까 동도죠. 그렇죠? 독도 두 개의 섬 중에서도 조금 더 동쪽에 가 있는 동도가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입니다. 그럼 서쪽 끝은 또 어딜까? 그거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바로 서쪽 끝은 비단섬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이에요. 가장 서쪽 끝이야. 아, 북쪽 끝에는 유원진, 남쪽 끝에는 마라도, 동쪽 끝에는 독도의 동도, 서쪽 끝에는
피단섬 이런 곳들이 있구나. 거기까지가 우리나라 땅이구나 라는 거 정리되셨어요? 자,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한반도라는 커다란 땅덩어리야 한반도 주변의 여러 섬이 영토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보통 우리나라를 그릴 때에는 단순하게 한반도만 그리곤 해요. 그렇지만 한반도만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거지. 제주도, 그 아래 마라도도 우리 영토라니까요. 울릉도, 독도, 통도까지가 우리나라 영토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반도가 가장 커다란 우리의 영토이지만 그 주변의 여러 섬들까지 우리의 영토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한반도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이미 공부했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만 육지와 맞닿아 있는 반도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반도의 명칭이 한반도다. 다시 정리되었어요. 자, 그 아래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게 도대체 무엇이냐?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들을 이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다.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의 영해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맨 첫 번째 박스는 영토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그리고 주변 섬들이에요. 그리고 아래 두 개의 박스는 똑같이 우리나라 영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영해는 우리나라 바다야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우리나라 바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자, 우리나라를 또 대충 그리겠어요. 아주 대충 그렸더니 서쪽도 해안선이 단조로워 보이고 남쪽도 해안선이 단조로워 보이고 동쪽도 해안선이 단조로워 보이죠. 더불어서 주변에 얼마만큼 많은 섬이 있는지 자세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자세하게 지도를 그리게 되면은 서쪽에는 무수히 많은 섬, 남쪽에도 무수히 많은 섬, 서쪽은 해안선이 복잡하게, 동쪽은 해안선이 단조롭게 그려지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바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셈을 해보려고 했더니 섬들이 거의 없는 동쪽은요, 그냥 바닷물이 썰려 나간 썰물일 때 육지가 드러나겠죠. 바닷물이 썰려 나갔으니까. 그때 육지가 드러난 해안선을 쭉 따라서 선으로 연결해요. 그 선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이 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를 우리나라 바다다라고 계산을 해요. 보통 기준이 되는 선을 줄여서 기선이라고 불러요. 기선을 계산을 합니다. 기선을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기선이 그어졌어. 그러면 기선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재요. 그 거리가 12해리라고 표현이 되는데 요 1해리가 여기에도 적혀 있다시피 1852m. 그럼 12해리는 우리가 아는 단위로 바꾸자. 약 20k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선을 잡어. 기선에서부터 20km에 달하는 요 부분의 바다가 바로 우리의 바다, 영해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선을 동해안 같은 경우는 섬도 없고 해안선도 단조롭다 보니까 썰물 일대의 해안선을 쭉 선으로 연결한 걸 기선으로 계산해서 12해리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서쪽과 남쪽은요, 해안선도 복잡하고 섬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섬도 우리 땅이잖아. 그치? 요게 이렇게 섬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남해안과 서해안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섬을 연결해요. 가상의 선을 그어서 일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을 실제로 그어요. 바다에 직접 사인펜 들고 가서 선을 그을 수는 없잖아. 그냥 지도 같은 걸 깔아놓고 바깥섬 연결을 쫙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연결한 선이 기선이야. 그럼 이렇게 기선을 잡은 상태에서 12해리까지 더 나아가. 20km까지 더 나가. 그럼 여기 바다가 뭐라는 거야? 우리 바다 영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이런 식으로 워낙에 섬의 개수나 해안선의 형태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다르다 보니까 서해안과 남해안은 가장 바깥섬을 직선으로 연결해 놓은 선을 기선으로 정해두고 12해리 더 계산하는 거야. 그에 비해서 섬이 별로 없고 해안선도 단조로운 동해안 쪽은 썰물일 때의 해안선을 기선으로 정해놓고 12해리 계산. 그쪽 바다를 우리 바다 영해라고 계산해두고 있다는 거. 요것도 어렵죠?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요거 중요해요. 섬이 많은 서해안, 남해안은 바깥섬을 연결한 선이 기선이고 섬이 별로 없는 동해안은 썰물일 때 해안선 자체가 기선이야. 그렇게 기선이 계산이 됐으면 거기서부터 20km 정도 나아간 부분까지가 우리 바다야.
20km라고 표현을 안 해요. 정확하게 12해리, 12살 해리 친구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우세요. 12살 해리가 우리 바다야. 알았죠? 영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영공은 어디 있어요? 영공은? 영공은 말이죠. 영토 위의 하늘, 영해 위의 하늘, 영토와 영공 그 위에 해당하는 하늘이 모두 우리 영공으로 계산돼요.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독도는요, 이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 영해라고 계산이 돼. 그러면은 그 영해 위가 우리 영공으로 계산되는 거야. 우리 영공이면 우리나라 힘이 미치는 곳이죠. 우리나라 힘이 미치는 곳에 다른 나라 비행기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나라 힘이 미치는 영해로 다른 나라 배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어요. 반드시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행기도 들어올 수 있고 배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토, 영공, 영해는 우리나라의 힘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도 독도를 우리 땅으로 잘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소중한 우리 국토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국토가 소중하다고? 한번 국토 대장정을 떠나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 상태죠. 한반도 끝까지 유원진이라는 영토의 북쪽 끝까지 평화롭게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휴전선 부근까지 갔다라고 생각하고 동쪽을 타고서 우리 국토를 여행을 간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휴전선 부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고성이라는 지역까지 갈 수 있어요. 통일 전망대를 고성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고성 찍고 속초 찍고 양양 찍고 계속 동해를 따라서 이제 섬으로 가게 되면은 울릉도와 동쪽 끝인 동도까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고성 통일 전망대라고 하는 곳은요, 북한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어서 국토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예요. 독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2개의 큰 섬과 주변에 89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요, 독도 같은 경우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에요. 다양한 생물종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보물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국토가 우리 국토에 해당하는구나. 그만큼 우리 국토는 소중하구나 라는 거 다시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토가 소중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알려볼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을 텐데요. 교과서에서는 신문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독도 관광 인기라고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가상의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독도는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도착하지만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생긴 섬으로 섬 전체가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괭이갈매기, 사철나무 등의 다양한 통식물이 살고 있다. 이러한 독도의 장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신문 만들 수 있겠죠. 더불어서 우리 바다 우리 손으로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바닷가가 고향인 사람들이 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등 청소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바다를 내 손으로 가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바다와 고향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요거는 신문 기사를 가상으로 꾸며본 거지만 이 글 안에는요, 우리 국토를 소중히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담겨 있어요. 우리 국토를 소중히 아끼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 국토를 내 손으로 잘 가꾸어야 되는구나. 우리 국토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햇살 맞으며 우리 영공을 지키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햇살을 맞으며 공군 전투기들이 동해바다 위 우리 영공을 힘차게 날아올랐다. 요거는요, 바로 우리나라 하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 공군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죠? 우리 국토 안에는 다른 나라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늘인 영공, 바다인 영해도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 비행기, 다른 나라 배가 함부로 드나들 수 없어요. 반드시 대한민국에 허가를 받은 후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던 단원이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명쌤은 믿습니다.